먼저 오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초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자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또 19 상황에서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식과 면역세포 치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발표하게 도와주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우리 안영신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과 3년차 안영신입니다. 오늘은 신장이식에서의 조절세포 치료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역억제제 치료는 장기 이식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거부 반응이나 면역억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식 생존기간이 짧아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종 이식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면역억제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개념이 첫 번째로 기증자 굴수의 키메라리즘을 바탕으로 한 삭제 접근법과 두 번째로 조절세포 치료를 통한 면역조절 기반 접근법입니다. 이 중 두 번째 전략이 오늘 말씀드리는 연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절세포 치료의 원칙은 특정 조절 면역세포 집단을 세포 기반 의약품의 형태로 체외에서 확장을 해서 이식받은 사람에게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더원 스터디에서는 6개의 병렬 세포 치료 그룹, 셀 세라피 그룹 시험에서 다음 6개의 TBMP를 통하여 테스트를 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셀 세라피 그룹과 표준 치료법을 8개의 국제병원에서 실시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에서 각기 다른 세포 치료 그룹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6가지 조절세포 생성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면 영국과 베를린에서는 T트래그 1, 2 그리고 3, 4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조절 T세포로 구성은 되었지만 제조 과정에서 공여 항원이 존재하여 생성된 셀 프로덕트이고 6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를 사용하여 생성되거나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와 인터페론 알파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셀 프로덕트입니다. 스터디 그룹과 비교할 만한 신장이식 환자 모집단인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로 다음과 같은 연구 프로토콜을 설정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바실릭시맘, 프레드니솔론,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다크로리무스 등 정해진 투약 계약에 맞춰서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60주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다음 표처럼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총 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0주간 추적 관찰을 했고 이와 비교하는 셀 세라피 그룹은 총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험을 했습니다. 셀 세라피 그룹은 신장이식 시행 전 일주일부터 그리고 이후 10일 사이에 한 번 IV 루트로 투여되었습니다. 단세포 유래 세포 생성물은 KTP 전에 T세포 유도 생성물은 KTP 후에 투여되었고 기증자 항원 반응성 조절 T세포 CSB를 제외한 모든 세포 제품은 킬로그램당 2,000에서 20만의 세포 범위로 투여되었습니다. 이 그룹도 똑같이 60주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바이옵시로 확진된 급성 거부 반응으로 설정하였고 엔티렉과 엔티렉 인퓨전과 관련된 부작용과 과다한 면역 억제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보더라인 체인지도 바이옵시로 확진된 급성 거부 반응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는 자고체 여과율로 설정하여서 이식장기의 기능을 평가했습니다.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에서는 이식 거부 반응의 비율을 10%로 예측을 했고 실제 거부 반응의 비율은 66명 중 8명이 12% 정도로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셀세라피 그룹 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 38명 중 6명, 16%에서도 이식 거부 반응이 발생했고 이는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상 데이터는 웹 베이스로 시행되었고 거부 반응 분석은 카플란-메이어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셀 세라피 그룹으로 치료받은 38명의 환자분들 중 71%는 남성이고 메디안 에이지는 45세, 60주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표준 면역 억제 치료를 받은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은 12%에서 이식 거부 반응을 보였고 그와 비교하여 6개의 셀 세라피 그룹에서의 이식 거부 반응 비율은 16%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CBMP를 받은 15명의 총 40%의 환자들은 성공적으로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로부터 위닝되었고 타크로리무스 단일요법을 유지했습니다.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과 비교하여 6개의 셀 세라피 트라이얼은 안정성에서 더 큰 위험을 보이지 않았고 감염 부작용에 있어서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보다 오히려 더 적은 에피소드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식 거부 반응 비율을 분석했을 때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과 셀 세라피 그룹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그래프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작용들의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과 셀 세라피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인펙션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셀 세라피 그룹이 더 낮은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이 표는 신장 이식에서의 셀 세라피 그룹과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을 비교한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표이고 여기서도 두 군에서의 감염의 차이가 없고 크게 차이가 없고 딜레이드 그라프트 펑션, 지연성 이식 신장 기능과 이식 신장 기능은 양군에서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상기 결과의 60주 연구 종료 시에 DSA 검출과 EGFR 및 타크로리무스 혈중 농도를 포함한 실험 결과를 추가로 평가했습니다. 이 결과에서도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에서는 14%가 DSA를, 셀 세라피 그룹에서는 15%가 DSA를 보였고 EGFR의 경우에도 두 그룹 모두 연구 기간 동안 20%와 21%로 비슷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면역 억제 부하가 반영되는 타크로리무스 혈중 농도도 두 시험 그룹에서 평균 6.1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와 6.6으로 유사했습니다. 물론 셀 세라피 그룹에서는 40%가 연구 종료 시에 타크로리무스 단일법을 계속 받은 반면에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에서는 98%가 최소 2중 면역 억제제를 계속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은 두 군에서 조절 T세포의 이식 전과 이식 60주 후의 변화를 비교한 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식 60주 후에 CD4 T세포의 조절 T세포 특이 탈 및 메티리전이 감소하는 레퍼런스 그룹 트라이얼과는 다르게 빨간 박스 안에 셀 세라피 그룹의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6개의 국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여러 조절 세포 유형에 대해서 CBMP를 적용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신장 이식 시점 근처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안정성 우려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CBMP를 투여받은 38명의 환자 중 15명, 40%는 60주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타크로리즘 단일요법으로 위닝되었습니다. 장기 이식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게 되는 주요한 동기는 기존 면역 억제 약제는 독성과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이를 줄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조절세포 치료는 신장 이식에서 안전하고 이식 첫 해에는 기존 방법과 비슷한 거부 반응 비율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더 낮은 감염 합병증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면역세포 치료는 앞으로 신장 이식에서 기존의 면역 억제 치료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양희 선생님이 그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제가 발표하는 중에 이게 숨이 차서 일단은 우리 발표자와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이식 면역학 세포 치료, 아까 해주신 내용은 결국은 이제 조절 T세포를 사용했을 때 기존 면역 억제제 용량도 많이 줄이고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반적인 서론하고 그러면 이게 조절 T세포라는 게 뭔지 분리하는 방법이나 증식, 언제 얼마나 넣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박테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여러 좋지 않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라는 건 역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아군이 되겠습니다. 이 하는 일들은 오는 것들을 이렇게 뭐가 들어오는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군인이 되겠죠. 왔을 때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면역 체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시게 되면 선천성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오는 그 외부 물질들에 대해서 컴플리먼트나 NK 셀들이 작용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T세포, B세포는 기존에 이제 기억됐던 것들을 작용하는 후천성 면역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식 면역 가장 기본 된다면 역시 MHC, 우리 그 사람에서는 보통 휴먼 루코사이트 안티 HLA를 합니다. 염색체 6번에 배치되어 있고 보통 1번 클래스 1, 2, 3이고 보통 이식할 때 최근에 사용하는 거는 클래스 1의 AB, 그 다음에 DR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DPTQ도 사용하는 경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 항원 제시세포에서 그 항원을 가공해서 T세포에 제시를 해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MHC 클래스 1을 통해서 CD8번 세포하고 인터랙션하고, 4는 MHC 클래스 2는 CD4를 통해서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CD4 T셀과 이렇게 인터랙션하게 됩니다. 인터랙션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역시 그 CD4 T셀, 헬퍼 T셀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사이토카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B세포를 자극해서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이나 또는 세포 매개성 거부 반응도 일부 관여하는 걸로 알게 되어 있어 CD4 T셀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면역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예전에 53년도에 실제로 아주 작은 항원이 있는 이게 G 세포를 아직 큰 게 아니라 태아의 G약이 주사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거부반응도 생기지 않고 잘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50년 뒤쯤 되면 이식 장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면역 억제 필요 없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4년도 12월 23일에 인류 최초로 고형장기 이식, 신장 이식 형제끼리 이루어졌고요. 닥터 머레이 박사가 90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쌍둥이끼리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식에 있어서 역시 문제점은 초반에 감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 당뇨가 생기는 퍼센테이지도 한 30배. 특별히 이식 직후에 보면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가 20배 이상 증가합니다. 5년 지나면은 리빙 도너든 그 다음에 뇌사자 이식이든 간에 페일리오 비율이 한 14에서 20%, 10년 지나면은 말리그니스가 굉장히 잘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문제 생기는 것들은 면역 억제제가 굉장히 중심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 이식 이후에 면역 억제를 과연 줄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각하게 된 게 결국은 우리 몸에 장기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면역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쓰고 있는 면역 억제제는 보통 T셀 타겟이 많고요. 가장 흔한 예를 들어서 타크로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는 T세포 내에 있는 칼슘린 이비트를 억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셀셉트 같은 경우, 마이크로페놀스 모페틸 같은 경우는 T세포의 지원에서 S페이지로 가는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특이적인 억제가 많고 급성 거부 반응 많이 줄였는데 만성 거부 반응은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세포 치료에 그러면 어떤 세포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냐 보니까 역시 T세포하고 뒤에 말씀드릴 스템셀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게 T세포 관련된 T세포 연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 관련 치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역시 환자 유래의 인듀스트 조절 T세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용을 유도하는 방법은 아마 면역학 시간에 잘 배우셨겠죠. 중추관용이라 해서 사이머스에서 제거하는 과정, 아니면 말초관용이라 해서 무아너지나 스프레션 등에서 유도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D4 T셀의 서브셋인 조절 T세포 같은 경우에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것들이 95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었고요. 대량 증식도 그 이후에 또 확인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절 T세포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흉선에서 나오는 보통 사이머스
Treg이나 또 내추럴 Treg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하나 말초에서 생기는 흉선 밖에서 유도되는 페리페랄 Treg, 또 Ptreg이 있습니다. CD4 T셀에서 그 Treg이 나오는 곳을 보시게 되면 인터루킨 2나 TGF 베타에서 그 Treg이 발생되게 되고, 또 주로 면역 관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토 이뮤니티를 최소화하는 데 보통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 T세포가 실제로 면역 억제제의 효과를 보이는 여러 가지 기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포프토시스를 관여하거나 사이토카인 프로덕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CD39이나 73 관련해서 그다음에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디스럽션 시키는 다양한 기전들로 인해서 면역 관용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우리 안쌤이 발표해 주신 더원 스타디라든지 특별히 항원 특이적인 조절 T세포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T세포 현재 연구가 이 시기에 관련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빨간표가 된 것이 이제 확정된 것들입니다. 결국 문제가 분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조절 T세포 맞는지에 대한 것들, 그중에서 메칠레이션 같은 경우에 조절 T세포로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걸 익스펜전 시켜야 되는데, 약제 중에서 인터루킨 2라든지 면역제 중 mTOR 이니비터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넣어준 다음에 과연 이게 조절 T세포로 계속 가느냐. 특히 일부 세포들은 조절 T세포로 됐다가 이펙터 T셀, 소위 말해서 장기를 공격하는 T세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T세포, 조절 T세포로 잘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칠레이션 된 리전이 있을 때 보통 조절 T세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흔히 알려져 있고, 흔한 표현명은 CD4 양성, CD25 양성, CD127로 그다음에 인트라셀룰하게 한 폭스P3가 양성을 보일 때 조절 T세포의 피노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메칠레이션 되는 리전이 있으면 보통 조절 T세포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를 나타내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CD25, 폭스P3, CD127 이런 것들이 발현될 때 조절 T세포로 통상은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증식을 시켜야 됩니다. 증식도 쉽지 않은데 보통은 CD28번하고 인터루킨 2를 같이 줘서 보통 증식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터루킨 2를 주게 되면 보통 증식을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억제제 중에 mTOR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다른 타크로리무스나 그런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조절 T세포를 증식시키는 데 일부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면역 억제제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mTOR 이니비터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여사 장기 이식에 사용되는 안티사이모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면 생각해 보면 T세포가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 셧다운 된 다음에 다시 T세포가 살아낼 때 조절 T세포가 많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를 선택할 때 ATG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조절 T세포와 더불어서 카티렉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정체 유전자를 새로 만든 게 되겠는데요. 보시면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험 규정이 된 것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카티렉이 뭐냐면 T세포에 카이메닉 수용 항원체를 이렇게 박아 넣어서 소위 말하는 T세포가 암세포를 잘 공격하도록 만드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작년에 지금 국내 휴가를 획득했고 올해 이게 지금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암 환자들 대상이고 거의 보험이 5억 원 가까이 됐는데 지금 환자가 내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합쳐서 조절 T세포하고 그러면 카티렉을 합쳐서 좀 특이적으로 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는 게 최근에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카 같은 경우는 4세대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카티렉의 기존에 사용하는 이제 컨벤셔널 T렉 같은 경우는 특이적 변형, 부작용이 적긴 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증식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티렉 같은 경우는 기본 조절 T세포의 항원 특이성 활성화 능력을 특이적으로 딱 부여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각각의 개별적으로 만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 혈액형 부적합 이식 관련해서 지금 만드는 카티렉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증식시킨 다음에 또 문제가 면역 억제제처럼 이제 약처럼 줘야 되는데 언제 줘야 되고 얼마나 넣어야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퍼센테이지가 보시게 되면 그 2%도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아직까지 용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조절 T세포를 이렇게 동물 실험으로 넣어보게 되면 이게 혈류 중에 좀 떠다녀야 되는데 실제로 염증이라든지 염증 조절이라든지 그다음 이식 장애에 가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세지를 얼마나 줘야 될지도 아직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CD4 T세포의 한 최소한 30%는 줘야지 효과 있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는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는 시기는 언제 주면 좋을까? 보통 이제 이식 콩팥을 이제 딱 그러니까 생체 이식 같은 경우는 이제 돈으로부터 제거해서 저희 얼음에 넣었다가 다시 주게 되는 그 상황에서 허혈성 재관류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주자, 직후에 주자, 나중에 주자, 일주일에 주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도 정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투여한 다음에 문제는 이제 치료할 때 이게 남아있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핵물질을 이용해서 조절 T세포를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절 T세포의 피노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디메칠레이션의 정도를 확인하거나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조절 T세포를 팔로우하는 것들은 그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안쌤이 말씀해 주셨던 컨벤셔널 치료와 소위 말하는 제 면역억제제 3제요법, 스테로이드나 칼슘 인히비터, 그다음에 마이클로페놀 모테피드를 사용하거나 그런 공과 그다음에 조절 T세포를 사용한 치료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합병증도 적고 리젝션도 크게 차이 없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도 조절 T세포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면역억제제를 줄이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일주일째 세포 조절 T세포를 투여하고 나서 면역억제를 상당히 줄여드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 현재 자문위원으로 계신 연세대 양재석 교수님도 현재 면역억제제 관련해서 ABO 부적합 이식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CAR-T를 이용해서 지금 조절 T세포 면역억제제에 사용하는 연구들을 현재 시작하셨고요. 저희 미국 지도 교수님이시고 최근에 며칠 전에 지금 하버드대에서 주최하는 월드 메디컬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지금 조절 T세포가 관련되는 임상 적용 상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안티젠, 소위 말하는 안티젠 스페시픽한 T렉을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아마 페이턴트에 묶여서 정확한 건 지금 알 수는 없고 그걸 사용해서 조절 T세포를 많이 확장시키는 연구였고 실제로 해보니까 도너 스페시픽하고 리젝션도 많이 줄이고 중요한 거는 콩팥 이식도 그렇듯 고형 장기, 어떤 장기 이식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T세포의 증식도 억제시키고 단순합니다. 환자한테서 피를 체열해서 그다음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환자한테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 것들을 보게 되면 피해서 분리한 다음에 아이솔레이션하고 엔지니어하고 자라고 이어주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블러드에서 뽑아서 익스펜저만 시키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특허 과정이라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듣기로는 올해 말부터 해서 폐이식 환자에 대해서 일상시험, 그 다음에 내년 초부터 콩팥 이식 환자에서 1상, 2상 실험이 시작돼서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은 2상이나 3상 실험 그 이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가서 잠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연구재단에서 일반적인 이식 환자 관련해서 조절 T세포 증식과 특징에 대해서 3년간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 자료를 보고했었습니다. 후양적 연구 비슷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론은 얻지는 못했지만 면역억제제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환자의 치료 기간에 따라서 조절 T세포 분포를 확인했었고요. 올해 3월 달에는 김영호 교수님 또 허정훈 교수님과 함께 실제로 조절 T세포 아까 결국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식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유래 줄기세포 조건 분비체를 이용해서 조절 T세포를 익스펜전 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저희들이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원내 IRB도 현재 통과한 상태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나 신장내과 현재 진행 중인 조절 T세포 관련 연구들은 신장 이식이라든지 만성 콩팥병,
급성신 손상,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현재 조절 T세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CRRT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조절 T세포는 현재 원리는 간단합니다. 환자로부터 페리페랄 블러드 모노사이트를 뽑아서 거기에서 T세포를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순수한 걸 뽑아서 확장시켜서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아까 확장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조절 T세포인지 현재까지는 디메틸레이션 된 게 조절 T세포다. 보통은 CD4 양성, CD125, CD25 양성, CD127로 그다음에 FOXP3 양성이 보통 피노타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스펜전 시킬 때는 mTOR 이니비터가 좀 도움이 되고 Treg 인퓨전 할 때는 실제로 아직 시기라든지 용량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들은 익스펜전을 어떻게 시키느냐. 보통 스템셀의 스크립통을 이용해서 현재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분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메틸레이션이나 그다음 세포 표면 다양한 마커들을 이용하고 성식시킬 때는 인터로킨2 3 그다음 CD3 28번으로 자극하고 투여 시기는 현재 정확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은 최소한 CD4 T셀의 한 30%는 넘어야 되겠다. 투여 이후에는 라벨링 하든지 팔로우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현재 연구 중입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84년 12월 6일에 부산 지역 최초로 첫 신장 이식을 진행됐었고, 그다음에 제가 잠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잘 다녀왔고, 2년 전에 장기 이식 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올해 6월 16일 오후 4시에 육동오촌 대강당에서 센터하고 연구소 2주년 기념 예배와 세미나가 있습니다. 각계 신장 이식, 그다음 신장 이식과 간 이식 국내 최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지금 예정돼 있고, 저녁 식사랑 특별히 행사 오시면은 기념품도 잘 준비했으니까 꼭 오시고, 혹시 저녁 식사 참석하실 교수님들께서 여기 적힌 이메일이나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두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렉트 또는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 발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는 뭘까요? 2480 사이토톡실. 제가 계속 강조했었는데 CD4 T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D4 T셀. 두 번째 문제. 우리 안쌤이 발표해 주셨고 제가 추가로 발표한 란셋이나 논문에서 신장이식 환자에게 투여하여 면역억제 감량 효과를 보여준 T세포. T세포 종류가 많습니다. 아주작이. 무슨 세포일까요? 예, 오늘의 우리 키. 예, 조절 T세포가 되겠습니다. 예.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해 주시면 질문은 따로 없으시네요. 예,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진행되는 장기 이식 관련해서 현재 연구가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NEJM의 제노 트랜스플란테이션 2 케이스에 관해서 오리지널 아티클을 실렸습니다. 보통 NEJM의 케이스 리포트가 오리지널 아티클 실리는 게 제가 정말 처음 봤는데, 동물 돼지 콩팥을 사람에게 심었고 한 50여 시간을 이제 생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종 장기 이식에서 역시 키가 되는 거는 역시 면역 관용 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면역 세포 치료를 향한 면역 관용 유도가 가장 키라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아마도 면역 세포 치료를 통해서 환자 면역 억제제도 쓰지 않는 시대가 곧 오리라 확신하면서, 다른 질문 없으시는 오늘 초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